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깊이 있는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서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 속의 장소를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상상력을 발휘해 보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거대한 도서관 한가운데 딱 서 있는 겁니다. 인류가 막 수천 년 동안 쌓아 올린 지혜의 결정체들, 그 수만 권의 책들이 사방의 탑처럼 막 솟아 있어요. 와, 생각만 해도 엄청나네요. 근데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니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 책들이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지도 않고요. 뭐 소설이나 과학 같은 주제별 분류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죽박죽인 상태인 거네요. 네, 심지어 바닥에 산더미처럼 무작위로 막 엉켜서 굴러다니고 문 앞을 막고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에 혼자 딱 남겨졌다면 어떨까요? 이곳은 인류 최고의 위대한 지식 보고일까요? 아니면 그저 숨막히는 거대한 종이 쓰레기 하치장일까요? 음, 아마 그 공간에 들어선 순간 엄청난 피로감 그리고 약간 압도감을 느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혼돈 그 자체일 테니까요. 그렇죠. 진짜 막막할 것 같아요. 네, 책이 아무리 많고 그 안에 내용이 아무리 귀하더라도 내가 원할 때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수 없다면 그건 지식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나를 짓누르는 짐이 될 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 답답한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을 위해 준비한 텍스트가 바로 연결의 연금술이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아, 제목부터 벌써 느낌이 오네요. 우리나라에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아주 익숙한 속담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단순하게 정보를 막 소유하고 있는 것이 왜 그 자체로 가치가 되지 못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네, 소유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그 표편화된 데이터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능이라는 빛나는 보배로 변모하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뭐 과학, 경제학, 심리학 관점에서 낱낱이 해부해 볼 계획입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파헤쳐 보죠. 굳이 상상 속의 도서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당장 여러분 주머니에 속에 있는 그 스마트폰 앞만 들여다봐도 답이 나오거든요. 아, 스마트폰이요? 진짜 뼈 때리는 비유네요. 나중에 시간 날 때 꼼꼼히 읽겠다고 북마크 막 수백 개 해둔 뉴스 기사들, 지하철에서 급하게 휘갈겨 쓴 다듬어지지 않은 메모들, 그리고 언젠가 쓰겠지 하고 다운로드 해놓은 무거운 PDF 파일들. 다들 찔리실 겁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우리 스마트폰 안에는 이미 뭐 평생 다 꿰지도 못할 구슬이 수만 개나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많은 정보를 쥐고 있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고 막 휩쓸려가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아주 현실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선으로 잇는다는 표면적인 어떤 역금, 그 행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표면적인 역금을 넘어서야 한다고요? 네. 여러분 눈앞에 아주 화려하지만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보석 무더기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며 아주 튼튼하고 정교한 그물망으로 스스로 엮이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뭔가 약간 마법 같은 장면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바로 이 과정, 즉 우주의 근본 원리 중 하나인 그 무질서가 어떻게 물리적, 정보학적으로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지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볼 겁니다. 아, 우주의 원리까지요? 방금 그 흩어진 도서관의 비유나 바닥에 굴러다니는 구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리학 시간이 좀 떠오르는데요. 물리 법칙 관점에서 볼 때 그 흩어진 구슬은 왜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물리학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면요. 구슬이 바닥에 무작위로 흩어져 굴러다니는 상태는 아주 전형적인 높은 엔트로피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 엔트로피요? 무질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질서도라고 부르죠. 서말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구슬이 아무런 규칙 없이 흩어져 있는 건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저 싸 하는 화이트 노이즈, 그러니까 백색 소음에 불과한 거죠. 그냥 지지직거리는 소음이라는 거네요. 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이게 단순한 비유나 무슨 철학적인 깨달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백하게 증명된 물리적 법칙이라는 사실이죠. 오, 진짜요? 그 정보 이론을 창시한 클로드 셰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보의 진정한 가치가 도대체 언제 발생하느냐를 연구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놀랍게도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 비로소 정보가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될 때요. 그게 구슬을 꿰는 행위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알파벳 글자 100개가 허공에 마구잡이로 떠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알파벳 100개가요? 어지럽겠네요. 다음 글자가 뭐가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완벽한 불확실성의 상태죠. 이게 바로 높은 엔트로피입니다. 근데 이 글자들을 문법이라는 실, 그리고 논리라는 구조를 사용해서 하나의 완벽한 문장으로 딱 엮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I love you 같이 의미가 생기겠네요. 무작위성이 사라지고요. 정확합니다. 무작위성은 사라지고 전혀 예측 불가능했던 그 혼돈 상태에서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탄생하는 거죠. 즉, 개별 데이터인 구슬이 논리적 구조로 연결될 때 엔트로피가 낮아지면서 마침내 의미라는 보배가 탄생하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내 방을 정리하거나 머릿속의 생각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주의 무질서도를 낮추는 아주 위대한 물리적 투쟁이었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갑자기 제 메모장을 막 정리하는 게 엄청나게 거창한 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면 이 물리 법칙을 우리 몸 안으로, 그것도 가장 복잡하다는 머릿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넘어가 보는 거군요. 네. 우리 뇌에는 무려 860억 개의 뉴런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뉴런 세포 하나하나가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구슬이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구슬들이죠. 근데 흔히들 뉴런이 많으면, 그니까 구슬이 많으면 당연히 지능이 높고 똑똑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바로 신경과학 초창기에 많은 학자들이 했던 착각이에요. 뉴런 세포 하나하나가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구슬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그 구슬이 많이 모여 있다고 해서 거대한 지능이 창궐하지는 않거든요. 현대 뇌과학이 밝혀낸 지능의 진짜 정체는 구슬인 뉴런 그 자체의 개수나 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능은 바로 그 구슬들을 서로 꿰어주는 실, 즉 시냅스라는 연결망에 존재합니다. 혹시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원리를 들어보셨나요? 시냅스 가소성.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 막 어떤 작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요, 뉴런과 뉴런이 서로 자주 연결되고 정기적 신호를 주고받을수록 그 두 뉴런을 잇는 시냅스라는 다리가 물리적으로 더 굵고 튼튼해지는 현상입니다. 자주 쓰면 길이 넓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가지치기 하듯 또 끊어져 버리고요. 아무것도 없는 빽빽한 밀림에 처음 사람이 지나가면 길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근데 100번, 1000번 지나가면 튼튼한 도로가 생기는 거랑 완벽히 같은 원리입니다. 와, 밀림에 도로가 생기는 거 확 와닿네요. 여러분의 머릿속을 한번 딱 들여다보세요. 단일 뉴런 하나가 외롭게 깜빡거리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학습하고 깊이 사고할 때 막 수천, 수만 개의 시냅스가 동시에 발광하면서 거대한 신경망 전체가 촘촘한 그물처럼 빛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진짜 우주의 은하수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천재와 평범한 사람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는 뇌 속에 860억 개의 구슬이 있느냐, 아니면 900억 개의 구슬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구슬들을 얼마나 정교하고 밀도 있게 그리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로 꿰어냈느냐 하는 바로 그 연결의 밀도와 패턴에 있는 것이죠. 이거 정말 소름 돋게 와닿네요. 지능이라는 게 명사가 아니라 연결이라는 동사였군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새로 배울 때 그저 남의 지식이라는 구슬만 부지런히 긁어 모아서 막 머릿속 창고에 던져두고 계신가요? 아마 찔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니면 어제 배운 지식과 오늘 겪은 경험을 막 이리저리 엮어보면서 여러분만의 단단한 시냅스 고속도로를 만들고 계신가요? 단순히 무거운 구슬 자루를 짊어진 수집가로 남을지, 아니면 그 구슬로 세상에 없던 목걸이를 만드는 보석 세공사가 될지 진짜 깊이 고민해볼 문제네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미시적인 뇌신경망의 세계에서 좀 빠져나와 보겠습니다. 아주 거시적인 차원,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낸 거대 시스템으로 스케일을 확 키워볼까요? 오, 스케일이 확 커지네요. 네, 방금 뇌 안에서 벌어진 이 연결 우선주의 마법이 막 수천만 명이 얽혀있는 국가 단위의 경제 시스템이나 아니면 초정밀 우주과학 프로젝트에도 과연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놀랍게도 그 원리는요, 스케일이 커져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자 리카르도 하우스만이 제시한 경제적 복잡성 이론이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데요. 경제적 복잡성이요? 네, 이 이론은
한 국가의 부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땅속에 묻힌 자원, 즉 천연 구슬의 양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핵심은 그 국가의 산업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즉 경제적 복잡성에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막 자원이 넘쳐나는데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자원의 저주에 빠진 국가들이 생기는군요. 정확합니다. 석유나 광물 같은 천연 자원을 그저 땅에서 캐내서 그대로 내다 파는 건 그냥 바닥에 널려있는 구슬을 주워서 팔 뿐 스스로 꿰어보지 않은 겁니다. 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유는 구슬이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엮을 줄을 모른다는 거네요. 네, 그 원자재라는 구슬들을 가공해서 화학 제품을 만들고 정밀 부품을 조립하고 최종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고부가 가치의 복잡한 제품으로 꿰어낼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 그리고 산업 간의 연결망이라는 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원이 하나도 없는 국가라도 글로벌 시장에 수많은 구슬들을 막 가져다가 엄청나게 복잡한 지식망으로 엮어낼 수 있다면 부유한 선진국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사례죠.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 연결의 실패가 무슨 경제적인 지표를 떨어뜨리거나 그냥 돈을 잃는 정도의 비효율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문제가 또 있나요? 네, 때로는 이게 아주 치명적이고 물리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했거든요. 아, 시스템 공학 얘기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이번 사료에 등장한 나사의 아폴로 계획 이야기가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인류를 달로 보내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천재 과학자들, 수만 개의 최첨단 부품, 그리고 막 천문학적인 예산이라는 최고급 구슬들이 한 곳에 다 모여 있었잖아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프로젝트였죠. 근데 당시에 발생했던 수많은 테스트 실패와 사고 원인의 무려 80%가 부품 자체의 불량이 아니었대요. 네, 그 부분이 시스템 공학의 역사를 바꾼 아주 결정적 계기였죠. 부품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부품과 부품이 맞물리는 인터페이스, 즉 연결부의 오류에서 80%의 문제가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팀이 막 완벽한 엔진 구슬을 만들고 B팀이 완벽한 연료통 구슬을 만들었는데 그 둘을 이어붙이는 파이프의 규격이 막 미세하게 다르거나요. 아, 소통이 안 된 거군요. 네,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신호를 주고받는 그 번역 과정에서 오류가 났던 거죠. 막 최고급 티타늄으로 만든 구슬이라도 그걸 잇는 실의 장력을 계산하지 못하면 결국 우주 공간에서 끔찍하게 펑 터져버리는 비싼 쓰레기가 된다는 걸 인류는 뼈저리게 배운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계획을 최종적인 성공으로 이끌어낸 숨은 영웅은 개별 부품의 성능을 막 높인 게 아니에요. 이 수만 개의 부품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지 전체의 그물망을 관리한 시스템 공학이었습니다. 와, 이것도 결국 연결이네요. 그렇죠. 이걸 조금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우리의 현재와 연결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전 세계를 막 뒤흔들고 있는 현대의 인공지능, 특히 거대 언어 모델이 갑자기 똑똑해진 비결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진짜 궁금했어요. 챗GPT 같은 인공지능이 갑자기 사람처럼 막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된 게 전 단순히 인터넷에 있는 엄청난 양의 글, 즉 데이터 구슬을 진짜 무식하게 막 때려 넣어서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데이터의 양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진짜 혁신은 AI의 뇌 구조에 트랜스포머라는 새로운 아키텍처를 도입하면서 일어났거든요. 트랜스포머요? 그 영화에 나오는 거 말고 다른 거죠? 하하, 네, 다른 겁니다. 과거의 AI는 문장을 읽을 때 단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즉 아주 일직선의 뻣뻣한 실로만 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장이 조금만 길어지면 앞에 나온 단어랑 뒤에 나온 단어의 문맥을 연결하지 못하고 까먹어버렸죠. 아, 그래서 옛날 번역기 돌리면 막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상한 말이 나왔던 거군요. 맞아요. 근데 트랜스포머는 다릅니다. 이 모델은 한 단원을 볼 때 문장 내의 모든 단어를 동시에 쫙 내려다보고 서로의 가중치, 즉 관계의 끈을 계산합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먹다와 연결되는지 아니면 애플스토어랑 연결되는지 그 무수한 관계 맥락을 파악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구슬을 꿰는 기술을 발명해낸 겁니다. 와, 동시에 다 내려다보고 연결망을 짠다는 거네요?
네, 정보의 양이 질로 폭발하는 어떤 임계점이 있는데요. 그 마법 같은 전환을 이끄는 핵심 메커니즘은 언제나 관계와 연결이었다는 점을 데이터 과학이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와, 진짜 뇌세포의 시냅스부터 우주선의 시스템 공학, 그리고 최첨단 인공지능 트랜스포머까지 전부 굿을 어떻게 꿰는가의 문제였군요. 이 하나로 쫙 관통하는 논리가 정말 짜릿합니다. 저도 연구하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딴지를 하나 좀 걸어보고 싶어요. 오, 어떤 딴지일지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연결의 위대함, 그 놀라운 힘을 한참 동안 막 찬양했잖아요.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무조건 막 다 연결하는 게 장땡이구나. 오늘 밤을 당장 내 머릿속에 모든 생각, 모든 지식을 빠짐없이 빽빽하게 아주 굵은 강철 같은 동아줄로 칭칭 엮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지식의 요새를 만들어야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죠. 네, 이렇게 빽빽하고 빈틈없이 막 끼워놓기만 하면 무조건 훌륭한 보배가 되는 겁니까? 예외는 없나요? 아주 훌륭한 반론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셨다면 덫에 단단히 걸리신 겁니다. 덫이요. 네, 과학과 식미학의 렌즈를 그 지점에 딱 들이대면요. 우리는 여기서 과적합, 그러니까 오버피팅과 경직성이라는 매우 위험한 변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무조건 빽빽한 연결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과적합이요? 너무 많이 연결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연결이 생명이라면서요? 인공지능 학습에서 과적합은 아주 흔하고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AI 모델한테 훈련용 데이터를 주면서 무작위로 섞여 있는 노이즈까지 너무 완벽하고 빽빽하게 싹 다 연결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 똑똑해지는 거 아니에요? 훈련실 안에서는 100점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모델을 현실 세계에 떡하니 내보내서 처음 보는 약간 다른 데이터를 딱 주면 융통성이 전혀 없어서 와르르 무너지고 0점을 받아버립니다. 특정한 패턴에 너무 강하게 묶여버린 나머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죠. 약간 융통성 제로에 꽉 막힌 꼰대 기계가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건 인공지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리 구조나 지식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무조건 이거야 라는 너무 강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는 아주 굵고 뻣뻣한 실로 지식의 구슬들을 꽉꽉 꿰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 다른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겠네요. 맞아요. 나와 다른 낯선 시각이나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틈 자체가 없어집니다. 심각한 인지적 확증 편향에 빠지는 거죠. 아, 방금 저 어떤 이미지가 탁 떠올랐어요. 마치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아름다운 진주 목걸이를 만들겠다고, 여유 공간을 1mm도 안 남기고 실을 아주 꽉 조여서 묶어버린 거예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목에 걸고 고개를 살짝만 휙 돌려도 그 팽팽한 압력을 못 견디고 투둑 하고 끊어져서 진주알이 사방으로 튀어버리잖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물질도 온도가 너무 낮거나 외부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강하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듯이 우리 머릿속에서 강박적인 논리와 압박 속에서 여유 없이 꿰어진 지식 구조는 현실의 그 작고 예기치 못한 충격 앞에서는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꺾이지 않고 부러져 버리는군요. 네, 그래서 현대 심리학에서는 오히려 남들과 똑같이 꽉 짜인 연결망을 벗어나는 확산적 사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늘 같은 색깔, 같은 재질의 실만 고집하면 그건 창의적인 보배가 아니라 기성품 공장의 생산 라인일 뿐이니까요. 그럼 진정한 보배를 만들려면 때로는 일부러 연객을 탁 끊어내야 할 때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더 나아가서 때로는 구슬을 억지로 꿰려 하는 강박 자체를 버려야 합니다. 그냥 바닥에 느슨하게 흩어놓고 지켜보는 무의의 상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떤 역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의란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둔다는 철학적 개념이잖아요. 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요?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너무 꽉 짜인 완벽한 논리의 감옥 안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동안 잊고 있었던 그 느슨하게 흩어진 지식의 구슬들이 막 내가 산책을 하거나 편하게 샤워를 할 때 내 머릿속 무의식의 바다에서 무작위로 둥둥 떠다니다가 착! 하고 충돌할 때가 있거든요. 아, 그 유레카 모멘트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 불현듯 세상을 바꿀 창조적인 영감이 번뜩이는 경우가 과학사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야, 꽉 묶어두는 게 아니라 느슨하게 풀어둘 때 비로소 창의성이 숨을 쉰다니.
보배를 만드는 명장의 실은 기본기를 다질 때는 어떤 충격에도 끊어지지 않는 강철처럼 단단해야 하지만 새로움을 창조할 때는 바람에 막 이리저리 부드럽게 흔들리는 거미줄처럼 한없이 유연해야 하는 거군요. 아주 시적이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정리네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뇌과학부터 인공지능, 심리학까지 넘나들면서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는 대체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아마 각자 다르게 다가오고 있지만 확실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순한 정보의 홍수를 넘어서 문자 그대로 파편화된 구슬의 폭풍 가운데를 맨몸으로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15초 만에 스크린 위로 스쳐 지나가는 숏폼 영상들, 깊은 유대 없이 명함만 띡 주고받은 수백 명의 네트워크,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기만 한 온갖 수료증과 자격증들. 정말 넘쳐나는 구슬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실을 만나지 못한 진짜 외로운 구슬들입니다. 우리는 혹시 남들한테 뒤처질까 불안해서 이 구슬들을 양손 가득 움켜주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나요? 정작 이 구슬들을 엮어서 나만의 어떤 모형을 만들 것인지는 새까맣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깊이 파고든 다양한 과학적, 경제학적 팩트들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여러분 삶의 진짜 가치와 경쟁력은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구슬이 남들보다 몇 개 더 있느냐 하는 그 양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그 가치는 흩어진 구슬들을 가져다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엮어낸 구조와 연결망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겪은 파편화된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을 여러분만의 삶의 철학이라는 질긴 실로 단단하게 꿰어내십시오. 삶의 철학이라는 실이요. 너무 좋네요. 머릿속에 산만하게 떠다니기만 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을 실행이라는 살아 움직이는 실로 꿰어서 현실의 보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지혜란 세상 만물을 단순히 백과사전처럼 많이 알고 있는 정체된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들과 경험한 것들을 유의미한 맥락으로 연결해내는 아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능력입니다. 구슬 서말은 돈만 주면 세상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지만 그걸 나만의 고유한 보배로 만들어내는 건 오직 바늘과 실을 쥐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몫이라는 거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기 전에요. 오늘 다룬 자료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배운 원리를 토대로 여러분 스스로 밤새 고민해 볼 만한 도발적의 사고 실험 하나를 탁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숙제를 내주시는 거군요. 좋습니다. 앞서 인공지능의 트랜스포머 기술이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지금 AI의 발전 속도로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수천, 수억 배 더 빠르고 수학적인 오류 하나 없이 완벽하게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꿰어내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상상만 해도 좀 무섭긴 하네요. 네, 그 거대한 AI의 그물망 앞에서 우리 인간이 느릿느릿 서툴게 꿰어내는 구슬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AI보다 더 똑똑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인간의 존재 가치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오늘 이야기한 그 유연성, 그리고 때로는 흩어버리는 무의의 역설 속에 있을지도 모르죠. 무의의 역설이요? 기계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최적화된 차가운 논리의 연결망이 아니라 인간 특유의 엉뚱한 감정, 쓸데없는 호기심,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서 아주 느슨하고 엉성하게 묶어버린 그 불완전한 연결 말입니다. 아, 실수로 묶어버린 연결이요. 네, 논리적인 알고리즘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삐딱하고 변덕스러운 연결고리. 어쩌면 그 불완전함 자체가 완벽만을 추구하는 AI는 영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인류의 가장 찬란하고 귀한 보배가 아닐까요? 세상에. 인간의 그 불완전한 실수와 감정이 빚어낸 엉성한 연결이 오히려 기계의 완벽함을 뛰어넘는 궁극의 무기가 될 수 있다니요. 정말 머리를 쾅 하고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여운이 아주 짙게 넘는 질문입니다. 오늘 밤에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주머니에 짤랑거리는 익숙한 구슬들을 어떤 기발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인간답게 엮어보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각자의 과제겠죠. 자, 방송을 시작할 때 상상했던 그 거대한 혼돈의 도서관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다시 바라본 그 공간은 이제 막 압도적인 피로감을 주는 종이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보이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어떤 색깔의 실을 들고 어떤 엉뚱한 방식으로 책들을 연결하느냐에 따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지식의 별자리가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무한한 잠재력의 우주입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잠재력의 우주. 흩어진 정보들 속에서 여러분만의 보배를 찾아내는 그 끊임없는 지적 여정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치열하게 나눈 이 깊은 대화가 여러분의 산만한 지식들을 아주 단단하고 유연하게 구조화하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오늘 정말 즐거운 탐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긴 탐구의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뇌를 아주 즐겁게 깨워줄 흥미로운 주제를 탁 파헤치러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